네, GTQ 3번 문제 유형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풀었던 2번과는 다르게 가로로 긴 형태의 크기로 주어지고 있어요. 가로 600 그리고 400. 크기 달라지는 거 꼭 체크하셔야 하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7번 이미지부터 11번 이미지까지 쓴다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문자 효과 같은 경우에 이번 문제와 여느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 특이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자면 궁서 옆에 글씨 크기에 대한 값이 지금 2개가 주어지고 있어요. 왜 글씨 크기가 2개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 안에 다른 크기의 글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 안에 다른 색깔의 글씨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3번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다른 점은 컬러가 3개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레이디언트 바를 수정할 때 아래 컬러 값을 하나 더 추가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컬러 값이 2개가 되기도 하니까 추가한 컬러 박스를 삭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문자 효과에서는 이 정도가 다른 부분이었고, 그림 효과에서는 1번 고정적으로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배경 색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저희는 배경 레이어에 이 색깔로 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혼합 모드와 불투명도.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릴 거지만 한 줄에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한 줄에 나오고 포토샵에서도 한 줄에 나란히 있습니다.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등장해요. 이것도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거고요. 그거 외에는 비슷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모양 문제가 없어지고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라고 적혀 있네요. 출력 형태를 보니 이번에서는 없었던 모양 문제에 대한 화살표 지문이 생겼어요. 문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빼서 지문을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꼭 빼먹지 말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3번 문제 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풀 문제는 25년도 8월 A형의 3번 문제입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세로 만들기에서 가로 크기 600, 세로 크기 400, 픽셀로 되어 있는지 항상 체크하시고 해상도 72, RGB 항상 동일해요. 만들기 눌러주시기 전에 제목은 괄호 열고 25, 8A 수험 번호 다시 이름 다시 3이라고 저장해 주시고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문자 효과부터 풀이 진행할 텐데 문자 효과는 아래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문자 도구를 클릭하셔서 빈 공간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어 줄게요. 먼저 유아 어린이 목욕놀이 커서 마무리는 넘버패드 오른쪽에 있는 엔터 혹은 ESC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 같은 부분에 또 클릭하면 기존 레이어가 활성화됩니다. 빈 공간에 한 번 더 클릭하셔서 Welcome to Summer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 주시고 다음 2025년 8월 1일 금 띄어쓰기 유의해 주세요. 안 끝났네요. 다시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항상 커서 마무리해주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되셨으면 위에 유아 어린이 목욕놀이부터 진행할 텐데 먼저
유아 어린이 목욕놀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 패널에서 글씨체, 굵기, 크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색상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씨체는 궁서체와 궁서가 있을 경우 정확하게 궁서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글씨 크기는 42랑 60포인트가 둘 다 나왔는데 일단 42포인트로 전체를 맞추고 출력 형태에 따라 목욕놀이라는 부분만 60포인트로 크기가 좀 더 크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문자 도구인 상태에서 클릭 후 드래그 하시던가 만약 본인이 지금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활성화돼요. 이 상태에서 목욕놀이만 드래그 하신 다음 문자 패널에서 글씨 크기를 60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만 60포인트로 글씨 크기가 바뀝니다. 항상 그렇듯 커서는 마무리 ESC 혹은 키패드 엔터 되셨으면 레이어 스타일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저 지문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글씨를 클릭하실게요. 다음 색상을 수정하는 곳은 그레이디언트 바를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바에서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 위에는 불투명도, 아래는 컬러. 그러면 저희는 컬러에 대한 값만 지금 주어졌으니까 왼쪽 아래서부터 색상을 눌러서 정확한 컬러 값을 입력할게요. CC33FF. 다음 중간 색깔이 하나 필요하죠. 근데 저희 그레이디언트 바에는 색상 박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아랫부분에 비어있는 영역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박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컬러 박스의 색상을 006666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 값을 여기가 0, 여기가 100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는 50이 되겠죠? 위치 값을 50으로. 다음 오른쪽 아래 네모 클릭하셔서 마지막 색상 FF9900 입력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보라색에서 분홍색에서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출력 형태에서는 유아 어린이 목욕놀이 왼쪽에 분홍색, 초록색, 주황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그라데이션이죠. 그럼 저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도를 0도로 맞춰둘게요.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획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클릭하셔서 활성화 시켜주고 획의 두께는 2픽셀 그리고 혹시나 안쪽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세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색상은 단색으로 F 6개 입력해 주시고 아직 안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까지 글씨 클릭해서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각도 120도로 맞춰서 여기 적용되고 있는 부분 확인하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면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두 번째, 웰컴 투 썸머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 진행하기 전에 유아 어린이 목욕놀이의 글씨 모양이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럼 저거 설정하려면 우리 선택 툴이시면 레이어 더블 클릭. 만약 문자 툴이 선택되어 있다면 그냥 바로 클릭만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옵션 바에 T 언덕 아이콘 클릭하셔서
같은 모양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모양은 없는데 일단 상승은 아닙니다. 상승의 경우 자세히 보시면 시작점과 아래점이 달라요. 점점 갈수록 다른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네, 상승은 아니고요. 깃발을 클릭하셔서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죠. 네, 저거랑 지금 방향은 일치하네요. 근데 조금 더 덜 완만하게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구부리기 정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하는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면 구부리기 값을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저희는 한 30 정도 맞춰보고 확인. 커서는 항상 마무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Welcome to summer. 먼저 글씨체는 아리알체 중에서도 두께는 레귤러. 다음에 글씨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컬러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바로 문자 패널에 있는 색상 네모를 선택해서 컬러를 설정해 줍니다. 003366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획 글씨 클릭, 이 픽셀의 흰색 확인. 다음 세 번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웰컴 투 썸머 글씨 보면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하게 진행되고 있죠. 아까랑 동일한 모양인데 구부리기 방향이 달라지겠네요. 레이어 클릭하셔서 커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위에 있는 T 언덕 아까처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깃발 선택하시는데 구부리기를 반대로 확인, 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2025년 8월 레이어 선택하시고 글씨체는 도둠, 글씨 크기 18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획 먼저 아니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먼저 그레이디언트 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컬러 값이 두 개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두 개의 컬러 값만 쓸 거고 이 컬러 박스는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삭제를 하는 방법은 이 컬러 박스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아래로 끌어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 박스가 사라져요. 자, 왼쪽 아래에 있는 네모부터 색상 값을 9900cc로 다음 오른쪽 아래는 FFCC00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획 글씨 클릭 이 픽셀의 색상은 FFCC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대로죠? 다만 그라데이션 방향이 위에가 노란색이고 아래가 분홍색이네요. 그럼 저희 지금 그라데이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걸 아래에서 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해 볼 텐데 수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글씨 클릭하시면 설정했던 값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각도를 90도씩 돌려가면서 맞춰보는데 90도로 하니까 아래가 분홍색, 위에가 노란색이 되네요. 네, 90도로 해주셔서 확인. 다음, 조격체험 야외 온천탕 개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씨체는 도둠, 글씨 크기 16포인트, 글씨 색깔이 흰색과 다른 색으로 주어져 있어요.
흰색은 어디까지 흰색이냐면 슬래시까지. 그러면 레이어를 더블 클릭 혹은 문자 도구인 상태라면 그냥 클릭하시면 커서가 활성화되고요. 슬래시부터 조격 체험까지를 드래그 하셔서 문자 패널의 색상, 네모를 선택하신 다음 흰색으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마찬가지로 문자 패널의 색상 네모 선택하시고 컬러 값은 CCCC 00 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획 글씨 클릭하신 다음에 이 픽셀의 색상은 666633 이렇게 문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 푸셨으면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위치를 잡아볼게요. 위치 잡으실 때 편하게 하시려면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는 이동 도구 선택하셔서 레이어 클릭하시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동하실 텐데요. 이게 잘 안 끌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안 끌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 도구가 선택되었을 때 상단 옵션에 자동 선택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동 선택 기준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아 어린이 목욕놀이는 가운데 위에, 웰컴 투 썸머는 목욕놀이 오른쪽 위에, 2025년은 아래로 배치해서 문자 문제풀이 마무리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저장,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이제 그림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문제 1번이 배경하고 컬러 값이 주어졌는데 배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레이어 패널 맨 아래 보시면 배경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배경 레이어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색상 패널에 앞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색상 네모를 더블 클릭 하셔서 지문에 있는 색상 값을 입력합니다. CCFFFF. 네, 그러면 연한 하늘색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단축키 Alt 딜리트, Alt 딜리트, 정경색으로 해당 레이어를 칠한다라는 단축키예요. 정경색이라는 거는 앞전자 써서 앞에 있는 네모를 말합니다. 이 뒤에 있는 네모는 배경색이라고 해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실 경우에는 저희 도구 중에서 그레이디언트 툴을 우클릭해서 펼쳐보시면 페인트통 도구라고 있어요. 페인트통 도구를 클릭하셔가지고 정경색이라고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에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칠해집니다. 네, 단축키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1번 문제 끝났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저희 7번부터 11번 이미지까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7번부터 11번 이미지까지 포토샵 머리 위로 끌어당겨 놓을게요. 자, 그럼 7번 이미지부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왼쪽 위에 은은하게 깔려있는 이미지 같고요. 눕기를 따서 갖고 올 만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전체를 갖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돌아와서 컨트롤 V. 자, 출력 형태 보면서 크기 맞출 건데 컨트롤 T 눌러서 바운드 박스 조절하면서 맞출게요. 유아 어린이의 이에 아이들의 팔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추신 다음 엔터. 자, 이 이미지를 갖고 왔으면 지문에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하고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80%로 해라. 제가 이 문제 얘기할 때 같은 줄에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이어 패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도랑 나란히 있는 이 부분이 블렌딩 모드입니다.
여기서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 설정하시고 여기서 불투명도 설정하시면 돼요. 자, 불투명도 왼쪽에 있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서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찾아서 클릭. 그 다음에 불투명도의 100%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80 적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다음 8번 이미지 볼게요. 보시면 눕기 따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가로로 뒤집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컨트롤 A, 컨트롤 C, 돌아와서 컨트롤 V, 컨트롤 T 눌러서 우클릭한 다음 가로로 뒤집기,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서 맞출 건데 아이의 등하고 엉덩이가 살짝 잘려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물처럼 파란색 통이 목욕놀이라는 글씨 아래에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닿지는 않게 이 정도로 배치가 되면 되겠네요. 엔터. 자, 먼저 필터에 워터페이퍼 물종이 효과 줘보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의 필터 중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먼저 찾아봅시다. 필터 갤러리에 찾는 방법은 확인 취소 밑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펼쳐서 물종이 효과. 네, 있네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 레이어 마스크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란 잠시 예제로 보여드리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일본 국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일본 국기 모양 이렇게 생긴 아이. 요게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 썸네일 옆에 연결고리가 생기고 하나의 휜 도화지가 새로 생겨지게 되는데 이게 마스크 영역이에요. 자, 이 마스크 영역에서 흰색은 보여지는 값입니다. 반대로 검정색은 보여지지 않는 값이에요. 자, 제가 이 레이어 마스크 영역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칠을 해볼게요. 정경색이 검정색인 상태에서 컨트롤 딜리트, 알트 딜리트. 알트 딜리트를 해보면 레이어 마스크 영역이 지금 검정색으로 잔뜩 칠해졌죠. 검정색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니까 지금 이 레이어의 전체 영역이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흰색 레이어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 레이어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만 살려볼까요? 반만 선택해서 흰색으로 Alt 딜리트 눌러보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영역에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만큼만 저희 눈에 보이고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은하게 사라지게끔 하려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돼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오른쪽은 아예 검정색이라서 아예 안 보일 거고 중간은 회색이기 때문에 불투명도 한 50, 80, 50, 20, 30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서서히 보여지게 될 거고 왼쪽은 온전한 흰색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로 돌아와서 이 레이어 마스크, 일본 국기 모양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씌워보고요. 그 다음 그레이디언트 툴을 선택하셔서 상단 옵션에 그레이디언트 바를 드롭다운을 내려서 기본사항 폴더를 열어보시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진행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해볼 건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 아이가 있는 사진이 아예 안 보이는 형태는 여기, 완전 보여지는 형태는 여기, 그리고 이게 서서히 뭉개지는 곳은 여기.
그러면 왼쪽이 검정, 오른쪽이 흰색인 가로로 진행되는 그라데이션을 만들면 되겠죠. 방향이 가로인지 대각선인지 세로인지는 물론 출력 형태를 보고도 유추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도 힌트를 줍니다. 자, 그럼 우리 왼쪽이 검정, 오른쪽이 흰색인 상태로 그릴 건데 왼쪽이 검정이라고 해서 이 왼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그려버리면 보시면 중간에 이 사진의 경계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게 보여지시죠? 이러면 안 되죠. 저희 출력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검정색인 영역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사진의 끝 아슬아슬한 이 부분부터 검정색. 그리고 온전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흰색. 그라데이션 바를 짧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면이 보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뭉개지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 4번 문제 9번 이미지에서 텍스처화하고 내부 그림자를 해라 라고 말고는 다른 지문은 없는데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면 9번 이미지가 어디 들어와 있냐면 여기 신발 밑창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 또한 배우지 않은 영역이죠. 그러면 이 이미지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5번 이미지, 5번 문제를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5번 문제는 10번 이미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신발이 있죠. 자, 이 신발은 눕기를 따서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눕기를 딸 수 있도록 우선은 개체 선택 도구 혹은 빠른 선택 도구 중에서 편하신 걸 골라서 이 신발 2개만 선택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 자동 선택 도구가 미처 선택해주지 못한 부분은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추가할 부분은 Shift를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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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더블 클릭. 그리고 뺄 부분은 Alt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신발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돌아와서 컨트롤 V 한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랑 맞춰 볼게요. 회전을 한 건지 뒤집은 건지 보니까 그냥 회전만 해도 되네요. 자, 바운드 박스 이렇게 모서리에 마우스 갖다 댈 때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면 회전입니다. 그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시면 15도씩 회전할 수 있고요. 왼쪽 아래 모서리에 배치를 할 거고 크기를 좀 줄여주셔야겠네요. 유아 어린이라는 글씨에 닿지 않도록 줄여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작업하기 전에 눕기 땄으면 먼저 액자를 분리를 할게요. 자, 액자를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또 잠시 여기서 들어와야 하는 개념이 클리핑 마스크라는 개념입니다. 자, 저희 별 모양이라는 별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아까 있던 9번 이미지를 한번 복사해서 갖고 와 볼게요. 자, 이 별 이미지는 액자가 될 거고요. 저희는 별 모양 액자에 이 베스룸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를 사진으로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액자, 위에가 사진. 자,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항상 액자입니다. 사진이 될 레이어는 위로 와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사진 레이어를 선택한 채로 컨트롤 알트 G 컨트롤 알트 G를 누르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씌워진다고 해서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한 줄 들여쓰게 되면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생기고요. 이 사진 레이어는 아래에 있는 액자 레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표시고요. 지금 저희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는 이 사진 레이어가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액자 모양만큼, 별 모양만큼만 보여지게 되고 있네요. 자, 이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레이어를 저희가 별 모양으로 눕기 따서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사진 레이어는 이렇게 온전하게 원본이 살려져 있는 상태죠. 근데 저희가 이만큼만 노출하고 싶어서 잠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거고요.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사진 레이어의 컨트롤 T를 눌러서 변경도 가능하고, 반대로 액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다 수정에 용이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들이고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씌우라는 문제가 항상 3번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액자가 되는 레이어를 그럼 저희는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액자가 될 레이어는 출력 형태를 봤을 때 베스룸 사진이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딱 이 불가사리 제외하고 신발 겉에 테두리 제외하고 밑창 부분만 지금 액자가 되고 있죠. 이 밑창 부분. 자, 그럼 우리 이 밑창 부분을 한번 선택 영역을 따로 잡아 보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밑창만 선택이 잘 되네요. 브러쉬 크기 잘 조절해 가면서 다음 자동 선택 영역이 미처 선택해주지 않은 부분은 다각형 올가미 툴로 추가는 Shift, 빼기는 Alt, 마무리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밑창 부분만 선택 영역 잡으셨으면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선택한 영역만 레이어를 복제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신발이 전체가 살아있고 위에는 밑창 부분만 따로 빠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레이어 눈을 잠깐 꺼보면 이렇게 밑창 부분만 레이어가 복제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 9번 이미지 갖고 올게요. 9번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 돌아와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Alt G를 누를 텐데 컨트롤 Alt G라는 단축키가 누르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액자 레이어랑 사진 레이어 사이에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 밑창 부분만큼만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글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럼 저희 사진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진 크기를 조절해서 베스룸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잘 보여지게 엔터 마무리하신 다음 우리 필터의 텍스처와 상단 메뉴의 필터. 자, 이때 필터 갤러리가 두 개가 보여지실 텐데 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누르시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필터 갤러리, 원래 위치에 있던 필터 갤러리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 제일 위에 뜨는 메뉴는 뭐냐면 너가 가장 최근에 했던 필터 효과야. 이거 그대로 적용해 줄게 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필터가 뭐죠? 물종이 효과예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텍스처화죠. 그래서 위에를 클릭해버리면 다른 효과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항상 있던 자리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텍스처화 찾아서 확인. 네, 텍스처화 효과 들어갔고요. 다음 레이어 스타일의 내부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의 내부 그림자를 할 때 이 사진 레이어에다가 내부 그림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있는 이 사각형 영역에 내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와지게 되겠죠. 자, 근데 출력 형태를 보실까요? 내부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와 있죠? 네,
신발 밑창만큼 이렇게 생긴 만큼 내부 그림자가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그림자는 어느 레이어에 들어가야 하냐? 바로 사진 레이어가 아닌 액자 레이어에 내부 그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액자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로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내부 그림자 글씨 클릭 하시면 이렇게 밑창만큼 내부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가 끝났고요. 5번 문제 마저 풀게요. 자, 5번 문제 아래에 있던 잠깐 눈을 꺼놨던 액자 레이어에 눈을 켜주시고 이 액자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셔서 외부 강선 글씨 클릭. 네, 외부 강선은 이렇게 외부에 밝은 빛이 생겨지는 거고 다음 외부 강선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까지 글씨 클릭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 저희 출력 형태에 보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네요.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눕기 따져서 가져갔네요. 그러면 저희 자동 선택 도구 중에 잘 먹히는 걸로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 다각형 올가미 툴로 부족한 부분 정리해 줍니다. 다음에 컨트롤 C 돌아와서 컨트롤 V 컨트롤 T 해서 크기랑 위치 조절하는데 가로로 뒤집혀졌네요. 가로로 뒤집기. 마무리됐으면 엔터. 자, 우리 파란색 부분만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선택 영역으로 빠른 선택 도구 할게요. 파란색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U 이 파란색을 색상화 체크 색조를 초록색으로 채도 살짝 올리고 밝기 살짝 올릴게요. 네, 확인. 바꿨으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획 글씨 클릭 획 두께는 5픽셀 그리고 그레이디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가 아니라 획에서 가로치고 그레이디언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에 5픽셀과 그레이디언트라고 되어 있어요. 콤마하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가 아니라 획에 그레이디언트를 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색상 값은 하나인데 하나면 단색이잖아요. 그라데이션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컴마로 투명으로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출력 형태를 보니 빨강색이긴 빨강색인데 획이 여기는 보여지나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획에서 아래 7 유형을 색상이 아니라 그레이디언트로 바꿔주시면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에서 봤었던 그 옵션이 아래 활성화돼요. 자,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바를 클릭하셔서 아래에 있는 색상을 모두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모두 동일하게 색상값 CC0000 오른쪽 아래도 CC0000 색상은 하나만 줬으니까요. 자, 여기서 불투명도는 위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네모를 하나는 100%, 하나는 0%로 입력을 해서 갈수록 투명해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위에는 이미 100%죠. 오른쪽 위에를 클릭하셔서 0으로 불투명도를 맞춰볼게요. 그러면
빨강색에서 투명해지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고요. 방향은 빨강색이 오른쪽, 투명해지는 게 왼쪽이기 때문에 저희 180도, 각도를 180도로 입력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6번까지 풀었고요. 다음에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그 외 출력 형태 참조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모양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리본 모양처럼 생겼죠? 그러면 우리 속성 패널 오른쪽에 있는 모양 패널 클릭하시고 검색에 리본이라고 쳐볼게요. 네, 똑같은 리본이 여기 뜨네요. 자, 이 친구 캔버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크기 조절하셔서 웰컴 투 썸머 왼쪽에 약간 회전 들어가 있네요. 하고 엔터로 마무리. 자, 이 친구 획은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포토샵 GTQ 문제에서 모양의 획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레이어 스타일의 획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자, 지문 보시면 컬러 값이 주어지죠? 근데 컬러 값이 두 개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 리본이 두 개네요. 네, 두 개네요. 그러면 일단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다른 컬러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리본은 여기 속성 패널에 7 클릭하셔서 무지개 박스 클릭. 첫 번째 컬러 값 FF00. 노란색이죠? 다음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고요. 확인. 자, 불투명도 80% 주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 불투명도를 80%로. 다 했으면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복제한 레이어를 목욕놀이의 욕하고 놀자 아래다가 반대로 회전시키고 크기도 조금 작아요. 네, 배치해서 엔터 마무리해 주신 다음 색깔이 달랐죠? 그러면 속성 패널에 7 다시 들어가셔서 색상을 FFFFFF 흰색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모양 우산이네요. 다시 모양 패널로 돌아와서 우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우산 모양 끌고 오신 다음 크기 조절, 회전, 배치, 엔터로 마무리. 자, 색상은 속성 패널 7에 무지개 박스 클릭하셔서 CC 00cc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내부 그림자 확인. 다음 불투명도 60%,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60, 엔터. 끝이고요.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모양, 물방울 모양이네요. 자, 그럼 다시 모양 패널 돌아오셔서 물방울. 없죠? 그러면 물. 또 없고요. 방울이라고 치니까 나오네요.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빗방울이었습니다. 이름은. 자, 이 친구 왼쪽 아래에 글씨 옆에 크게 맞춰서 배치. 엔터로 마무리해 주시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그레이디언트 빡 클릭해서 왼쪽 아래 컬러부터 006600. 두 번째 컬러는 흰색. 자, 근데 그라데이션 방향이 왼쪽이 초록색, 오른쪽이 흰색. 그러면
각도는 0도로 맞춰주시고 마지막 드롭 섀도우까지 확인 하시면 지문은 다 풀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검토하실 때는 화면 축소하셔서 혹시나 빼먹은 건 없는지 출력 형태랑 잘 비교해 가시면서 검토해 보시고요. 네, 검토 다 되셨으면 저장하실게요. 자, 저장은 어떻게 하냐? 지금 저희가 작업한 600의 400 픽셀 크기는 JPG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Ctrl Alt S 혹은 상단 메뉴 파일에 사본 저장 Ctrl Alt S 눌러서 파일 형식의 JPG로 저장해 주시고요. 다음 PSD 파일은 60에 40으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Ctrl Alt I 단축키 혹은 상단 메뉴의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 Ctrl Alt I 가로폭에 0만 지워주시면 60으로 바뀌고 높이도 자동으로 40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결고리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먼저 픽셀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대로 Ctrl S 저장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PSD 파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됩니다.